여러분 안녕하세요. 반야구의 기본 규칙을 알려주기 전에 먼저 경기장의 구성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야구 경기장의 구성은 이렇게 선생님이 써놨다시피 내야와 외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 여기서 살펴봐야 되는데 일단 내야랑 외야가 뭐냐 그걸 살펴보기 전에 이 야구형 게임에서 루의 개수라는 걸 알아야 돼요. 보통은 이렇게 여러분들이 야구 게임을 보거나 그럴 방송으로 볼 때는 루의 개수가 이렇게 하나, 둘, 세 개일 때가 많죠. 하지만 이 루의 개수는 인원에 따라서 이 경기를 하는 인원에 따라서 변동이 가능하니 지금처럼 이렇게 학교에 적은 인원이 나오는 경우면 루의 개수를 이렇게 하나, 두 개만 사용해도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렇게 루의 개수를 두 개로 해서 반야구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내야와 외야를 한번 알아볼 건데요. 여러분 여기 삼각형이 보이나요? 여기 삼각형? 지금 보이면 이 사람은 이 주황색은 투수고요. 그리고 이 초록색은 타자예요. 그리고 여기가 1루수가 있고 2루수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삼각형을 잇는 이 공간이 바로 내야라고 합니다. 그쵸? 자, 그리고 그 내야를 제외한 나머지, 그쵸? 이 선을 넘어가지 않는 이 영역에서의 내야를 뺀 나머지, 그쵸? 이 빨간 선 위쪽으로 보면 돼요. 빨간 선 위쪽을 바로 외야라고 합니다. 그쵸? 자, 이렇게 해서 경기장의 구성을 설명했고요. 자, 다음은 이제 반야구의 기본 규칙에 대해서 천천히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반야구는 공격과 수비로 나누는데 공격은 점수를 내려고 하는 타자를 말하는 거죠. 공격수들은. 그리고 수비수들은 그 공격 측이 점수를 내는 걸 막기 위해서 수비를 하는 입장인 거죠. 투수도 마찬가지로 수비 입장이죠. 자, 그래서 반야구의 보통 경기의 흐름은 투수가 이렇게 공을 굴려주면 이렇게 쭉 굴려주면 이제 타자가 이 투수가 굴려준 공을 이렇게 뻥 차면서 경기가 이루어지는 건데 뻥 차고 나서 이제 이 찼을 때 타자가 이렇게 이 경로를 따라서 자 1루 갔다가 자 2루도 갔다가 이렇게 홈으로 들어오면 득점이 인정되는 득점 하나로 인정되는 그런 게임입니다. 이번에는 공격수의 입장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공격수의 그 궁극적인 목적은 득점을 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득점을 내기 위해서는 안타를 쳐야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안타가 무엇인지 모르는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자, 안타가 뭐냐? 투수가 공을 굴리고 타자가 찼을 때 이 경기장 안으로 들어오는 공을 찼을 때 수비수가 한 번에 잡지 못하는 경우에요. 한 번에 잡지 못하는 경우 이때 안타가 선언이 되고 타자는 이렇게 1루로 나가게 되겠죠. 자, 만약에 그리고 이 공을 오랫동안 못 잡는다 그러면은 상황을 봐서 타자는 또 2루로 가게 되겠죠. 그렇죠? 2루로 가게 되겠죠. 근데 또 2루까지 왔음에도 불구하고 공을 아직도 안 잡았어. 그러면 바로 홈으로 가서 점수가 인정이 되겠죠. 공격수 친구들이 안타를 쳤을 경우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자, 투수가 공을 굴립니다. 공을 굴리고 슝. 타자가 뻥 찹니다. 뻥 찼어요. 근데 안타가 선언이 된 거죠. 수비수가 한 번에 못 잡은 거예요. 안타가 선언돼서 뻥 차서 여기까지 가서 안타가 선언되는 안타임을 확인하는 순간 바로 이제 뜁니다. 1루로 뛰어야겠죠. 먼저 1루로 뜁니다. 근데 1루로 도착하니까 수비수가 공을 잡고 이제 여기에 공을 던진 거죠. 그렇죠. 하지만 이미 1루에 와서 베이스를 밟았기 때문에 이 타자는 1루로 진출을 한 겁니다. 자, 그리고 다시 다른 타자가 이제 들어오겠죠. 두 번째 타자 이렇게 또 들어오겠죠.
자, 또 공을 굴립니다. 공을 굴렸는데 또 타자가 안타를 친 거예요. 안타를 뻥 차서 안타를 쳤어요. 안타를 차서 이제 이 친구도 이제 1루로 달려야 되잖아요. 근데 1루에 사람이 있어. 같은 팀 사람이 있어. 이건 아니죠. 자, 두 번째 타자가 이렇게 갑니다. 가면은 이 친구도 이 1루에 있던 주자는 바로 2루로 띄워줘야 되는 거죠. 2루로 이렇게 띄워줘야 됩니다. 그래서 방금 공을 찬 타자는 1루 주자가 되는 거고, 아까 1루 주자였던 친구는 2루 주자가 되는 것입니다. 자, 계속 실점이 나오고 있는 거죠. 자, 다음 3번 타자가 나오는 거예요. 3번 타자가 나왔어. 또 이제 공을 굴려줍니다. 공을 슝 굴려줍니다. 굴려줬는데, 자, 이제 또 3번 타자가 안타를 쳐버린 거예요. 안타를 쳐버렸어요. 자, 그러면은 이 친구는 또 공을 찬 친구는 또 1루로 뛰겠죠? 이렇게 뛰는데 뭐야, 나도 뛰어야겠다 하고 1루 주자였던 친구는 다시 2루로 뛰게 되는 거겠죠. 2루로 뛰는 거고, 자, 2루 주자였던 친구는 자기 자리가 이게 두 명이 겹치면 안 되기 때문에 다시 이제 이 친구는 이제 홈으로 달려야겠죠. 홈으로 달려서, 자, 공을 찬 사람은 1루 주자가 되는 거고, 그리고 1루 주자였던 사람은 2루 주자가 되는 거고요. 그리고 2루 주자였던 사람은 홈으로 돌아와서 이렇게 점수를 득점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다음 또 해볼까요? 한 번 더. 자, 마찬가지로 또 이렇게 공을 굴려줘서 만약에 또 안타를 치게 된다면 또 이 친구는 또 1루 주자로 가게 되고, 1루 주자는 2루 주자로 가게 되고, 2루 주자는 홈으로 돌아와서 점수를 득점하게 되는 것입니다. 궁금해하는 친구들이 있을 것 같아서 하나 알려주는데, 자, 한 번에 한 개로만 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만약에 공을 그만큼 멀리 찬다면, 공을 그만큼 멀리 차버린다면 한 번에 한 개로만 가는 게 아니라 한 번에 두 개도 갈 수 있고요. 한 방에 홈으로 돌아올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을 멀리 차주는 게 기본적으로 중요하겠죠? 자, 이번에는 수비수의 입장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타자를 어떻게든 아웃을 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는데요. 자, 타자가 아웃되는 경우에 대해서 다뤄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타자가 찬 공을 땅에 닿지 않고 수비수가 잡게 되면 아웃이 되는데, 자, 어떻게 되냐? 자, 투수가 공을 굴리죠. 이렇게 공을 굴려요. 공을 굴려서 타자가 찼죠. 타자가 찼어요. 슝 가서 슝 날아갔는데, 자, 땅에 닿지 않은 채 가다가 이 수비수한테 딱 잡혀버렸죠. 그럼 이 친구는 가고 있다가 여기에 도착했어도 한 번에 땅에 닿지 않고 수비수가 잡아버렸기 때문에 아웃이 돼버립니다. 그렇죠. 자, 두 번째, 자, 투수가 이렇게 공을 굴리고 다시 타자가 차겠죠. 타자 뻥 찼어. 갔는데 가다가 땅에 한 번 닿고 나서 이 수비수가 잡은 거죠. 그때 이 타자는 이렇게 달리고 있겠죠. 달리고 있는데 이 수비수가 먼저 1루수한테 공을 던져서 1루수가 베이스를 밟으면 이 친구는 아웃이 되는 거죠. 또한, 자, 이 친구가 땅에 한번 닿고 이 친구가 잡혔을 때, 자, 이 타자가 달려가고 있겠죠. 1루로. 타자보다 먼저 달려가서 여기 1루를 밟으면 이 타자는 아웃이 되는 거겠죠. 자, 이렇게 해서 타자가 아웃되는 경우에 대해서 알아보았고요. 번외로 타자가 아웃되는 경우를 좀 더 다뤄보자면, 첫 번째는 3스트라이크가 선언되는 경우인데요. 자, 스트라이크가 무엇이냐? 발야구에서 스트라이크는 투수가 공을 이렇게 딱 굴렸을 때 타자가 이 공을 차지 못하는 경우에 그때 스트라이크가 선언이 됩니다. 그리고 그 스트라이크가 3번 이상 선언이 되면 이 타자는 아웃이 되는 거죠. 자, 두 번째,
자, 이제 파울이 3번 선언이 되는 경우인데요. 자, 파울이 뭐냐면 어떻게 선언이 되냐면 2가지 정도로 나눠볼 수 있거든요. 자, 첫 번째 파울 되는 경우, 자, 투수가 공을 굴립니다. 타자가 찹니다. 뻥 찼는데 공이 여기로 가버렸어요. 이 선을 여기로 가거나 여기 이 선 바깥쪽으로 가는 거죠. 그랬을 경우에 파울이 선언됩니다. 자, 두 번째 파울이 선언되는 경우, 자, 투수가 공을 굴립니다. 공을 굴려서 타자가 뻥 찹니다. 찼는데 여기 파울 라인 보이나요? 이 선 보이나요? 이 선? 이 선을 기준으로 해서 선 안쪽에 공이 떨어지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파울이 선언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공을 찰 때는 적어도 이 선 바깥쪽으로는 차줘야 되는 거죠. 이 선 안쪽으로 공이 떨어지면 파울, 바깥쪽으로 떨어지면 파울이 아닌 거죠. 자, 이렇게 해서 파울이 3번 이상 선언이 되면 이 타자도 마찬가지로 아웃이 되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방식으로 아웃이 3번 이상 된다면 공격수와 수비수가 서로 진영을 바꿔서 공수 교대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자, 이제 반야구의 준비물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반야구의 준비물이라고 하면은 우선 반야구는 경쟁 영역입니다. 경쟁 영역. 그렇기 때문에 다른 체육 교과의 영역에 비해서 참여하는 인원수가 되게 많죠. 그렇기 때문에 준비해야 되는 준비물들도 많고 주의해야 되는 점들도 되게 많습니다. 자, 준비물들을 알아보자면 첫 번째는 신고 있는데 슬리퍼예요. 슬리퍼가 아니라 신발입니다. 신발. 그렇죠? 슬리퍼는 절대 안 돼요. 슬리퍼는 절대 안 되고요. 왜냐면 일단 기본적으로 공을 차고 뛰어가는 그런 경기인데 슬리퍼를 신고 뛴다? 그러면 부상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슬리퍼는 아니 돼요. 신발은 돼요. 그렇죠. 신발은 됩니다. 자, 그리고 하나 더. 크록스를 많이 신고 다니는 것 같은데 크록스도 마찬가지로 슬리퍼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 되는 거 꼭 기억해 주세요. 자, 다음 편한 복장입니다. 편한 복장. 체육 시간에 막 편하게 안 입고 막 청바지 입거나 치마를 입고 오는 친구가 있는데 그런 친구들은 좀 더 다른 편한 복장을 입고 오려고 노력을 해줘야 됩니다. 청바지 그리고 치마, 반바지 이런 것들은 좀 피해주는 게 좋겠죠. 반바지는 왜? 반바지는 반야구를 하다 보면 쓸리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치마랑 마찬가지죠. 쓸리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피해주는 게 좋다고 생각이 듭니다. 자, 이제 경기에 이제 준비물 한번 알아볼까요? 자, 먼저 그렇죠. 공이 있습니다. 반야구의 공은 딱히 따로 정해진 게 없기 때문에 원하는 공을 쓰면 되지만 축구공이나 배구공처럼 딱딱한 공은 여러분들이 차면서 그 공을 맞고 부상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말랑한 공을 사용해서 반야구를 하는 게 좋겠죠. 그리고 이렇게 말랑한 공을 사용해야 누구든 다 같이 공을 잘 차는 친구도 못 차는 친구도 열심히 참여를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이런 말랑한 공을 선택을 해 보았습니다. 자, 두 번째는 팀조끼인데 공격과 수비로 나누기 때문에 팀조끼가 두 가지 색깔이 필요해요. 그래서 지금은 선생님이 갖고 있지 않는데 팀조끼가 필요합니다. 자, 세 번째. 그리고 여기 이게 루거든요. 자, 선생님이 아까 말했다시피 선생님 인원수가 적기 때문에 루의 개수를 2개로 나눴는데 각 루마다 이렇게 이 베이스를 2개씩 놔두는 거예요. 하나는 수비수용, 하나는 공격수용. 자, 공격수가 밟는 이 베이스고요. 수비수가 밟는 베이스입니다. 자, 이렇게 2개로 나눠놓은 이유는 경기를 하면서 공격수가 주자가 뛰어가다가 수비수와 부딪히는 경우를 줄이기 위해서 이렇게 2가지로 나눠서 준비하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그 점을 참고해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준비물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몇 가지 추가해서 알려드리자면 아까 선생님이 타자가 찬 공을 땅에 떨어뜨리지 않고 한 번에 잡으면 아웃이라고 했었죠. 근데 만약에 잡고 놓쳐버리면 이것은 아웃이 아닙니다.
심판이 아웃을 선언할 때까지 아웃이 아닌 거라는 점 꼭 기억해 주세요. 자, 두 번째. 사실은 땅에만 떨어지지 않으면 땅에만 떨어지지 않고 잡기만 하면 아웃인 건데, 자, 이렇게 여러분 하고 잡아도 아웃이 된다는 점 꼭 기억해 주세요. 여기까지 반야구의 기본 규칙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안녕.